미국 고등학교 과정이 있잖아. 한국 고등학교는 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수업의 수준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수행평가가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돼. 개라고 하길래 그럼 그때 본인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였어? 굉장히 평범했어. 기말고사 기간에 한 10시인가? 다 소리 질러 애들이. 오늘은 해외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중고등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할 시간입니다. 해외 대학 진학도 하나의 선택지로 놓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루트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오늘은 미국 보딩스쿨로 고등학교 유학을 가서 명문대를 졸업한 게스트분을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EF 아카데미 보딩스쿨 뉴욕 캠퍼스에서 졸업하고 UC 버클리에서 공부한 후 지금 글로벌 기업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배은석입니다. 와. 저희가 촬영 전에 안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편하게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가시면 되는데, 먼저 난 이게 좀 궁금한데, 고등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거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 일단 영어가 가장 컸던 것 같은데 나는 영어를 한 과목으로 공부를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어로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좀 강했고, 내가 학교들을 알아보던 과정에서 미국의 뭐 국제학교나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내 스케줄을 짤 수 있다는 게 조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 그치, 한국은 그냥 그니까.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바로 맞아. 그냥 주 35교시 딱 이렇게 수업이 들어가는데. 아예 짜여있잖아. 그치. 요거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건데, 영어를 왜 잘하고 싶었어? 한번 영어 시험 기말고사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문 한 40개를 이렇게 달달달 외우고 있다 갑자기 내가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력서를 쓴다거나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저 영어 잘 할 수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갑자기 의문이 드는 거야. 못할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 그 생각을 중학교 때 했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보딩스쿨은 미국의 여타 다른 고등학교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그냥 정말 단순하게는 기숙학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반 미국 학교랑 한국 학교의 좀 중간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뭐 야간 자율학습 시간도 있고 학교에 상주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셔가지고 학교 외 시간에 선생님들이랑 교류할 시간도 되게 많고 아무래도 계속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 끝나고 나서 그리고 주말에도 좀 학교 행사가 많이 있는 편이야. 그러면 사실 학교 밖으로 나갈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다. 그치, 그치? 학교에서 밥도 먹고 뭐 잠도 이것저것 자고. 다 하고 가끔 이제 놀러 나가는 거. 그 정도? 근데 야자가 있다는 건 좀 놀랐는데 난. 그러게.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긴 근데 학원은 안 갈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학원을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러네. 기숙학교니까. 그치. 되게 신기하네. 이건 좀 그러니까. 여러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근데 것 같아. 이제 뭐 영어를 언어로서 잘하고 싶었다면 그래도 우리 한국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국제학교가 있잖아. 우리나라가 아닌 그 외국에 있는 보딩스쿨을 선택한 이유가 난 좀 궁금해. 주변 친구들 중에서도 좀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 근데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쨌거나 대부분 학생들은 한국인이고 어쨌거나 한국 안에 있잖아. 맞아. 그래서 내 성격을 내가 아니까 한국어를 쓸 수 있으면 영어를 별로 안 쓸 것 같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영어가 별로 안 늘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사지로 내던져줘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공부를 하려면 그런 환경에 자기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 맞아. 뭐, 내 의지를 믿으면 안 돼. 이게 상황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게끔 뭐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긴 해. 맞아, 그래서 맞아. 영어 공부도 아예 상황적으로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맞아. 게. 그리고 나는 뭔가 전 세계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는 욕심도 조금 있었던 그건 것 나도 진짜 같아가지고. 그러고 그러니까. 싶다. 나라가 몇 개 정도 돼? 그 안에 학교에 모여있는 나라가 지금 되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75개국 정도로 알고 있거든. 내가 살면서 본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있는데 10개가 채 안 되는데. 우리 학교 행사에 Culture Fair이라고 한 행사가 있어. 교실마다 나라를 하나씩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 아니야? 교실에서 막 그 나라의 문화랑 그 먹을거리 이런 걸 이제 다 너무 재밌겠다. 깔아놓고 너무 재밌지. 이제 그 하루는 그냥 돌아다니면서 노는 거야. 그냥 걸어서 세계일 줄 아냐 이거. 맞아. 진짜 맞아. 그래서 진짜 재밌어. 부럽다.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여러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은 좀 하기 어려운 경험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난 이게 좀 궁금한데 보딩스쿨에 이제 입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우리나라도 이제 특목고나 외고나 뭐 자사고로 들어가려면 이제 입학 조건이나 뭐 면접 같은 걸 보는 것처럼 보딩스쿨은 그런 게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 그거랑 대체적으로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 일반적으로 이제 중학교 성적, 영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관련된 공인 시험 점수, 이제 인터뷰 같은 절차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과연 혼자서 보딩스쿨을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거는 한국 고등학교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네. 그렇게 뭐 까다롭진 않았어? 영어 수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서는 수업이 다 영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지. 기본적으로 좀 영어 해야지. 수업을 좀 이제 따라갈 수 있을 정도? 그럼 그때 본인의 영어 실력은 어느 정도였어? 굉장히 평범했어. 나 그 아니,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줘. 여기서 솔직하게. 겸손을 살짝만 내려놔봐. 학교 영어 시험은 다 맞았지 않았을까? 중학교 때? 그러지 않았어. 아 진짜? 나 완전 전형적인 이과생이어가지고 아, 진짜? 영어가 항상 공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과목이었고 그래서 나는 영어를 한 번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고 그래서 더 영어를 잘해야 된다, 미국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미국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을 때 어땠어? 좀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따라가기 어렵진 않았어? 일단 생활적인 면이랑 아카데믹한 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활적인 면은 일단 나는 같은 나라 말을 하는 게 그렇게 편한 건지 몰랐어. 그러니까 외국 나가면 한국말이 어. 그렇게 듣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그렇지. 찾게 되고 근데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한국인들. 별로 그치? 없어서 그래서 더 귀를 맞아. 쫑긋하고 찾게 되니까 언어도 다르고 나는 영어를 내가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가서 말 걸기도 조금 무섭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처음에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얘네도 결국에는 다 나랑 나이대도 같고 그리고 나랑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뭐 안 되는 영어로 막 말해보려고 하고 하다 보면서 좀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갔던 것 같고 학업적인 면에서는 이과 과목들은 한국이 좀 빠르잖아.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이과 과목을 되게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거든. 그냥 학교에서도. 그래서 이과 과목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는데 그 단어들을 영어 단어로 다 새로 배워야 되는 그러네. 상황이었어가지고 단어 처음에 배우는 게 힘들었던 것 같고 거기는 영어 수업이 한국에서 국어 수업인 거잖아. 그렇네. 그러니까 문학 수업인 거잖아. 근데 문학도 어렵잖아. 그니까. 거기가. 영문과에 방금 튀어나온 것 같은데? 나 본심이 영어 문학 튀어나왔어 어렵잖아. 책을 읽고 뭘 내 생각을 써와야 되는 숙제나 막 그런 게 되는데 책 하나를 읽는데 읽다가 단어 몰라서 찾아보고 읽다가 그렇지. 단어 몰라서 찾아보고 그렇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이 숙제를 하는데 1시간이 걸리면 나는 주어진 분량 읽는 데만 한 2시간이 걸리는 거야. 계속 멈추니까. 그때 조금 힘들었었던 것 같아. 그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하면 미국 고등학교 과정이 있잖아. 한국 고등학교는 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수업 방식이나 시험 그런 게 좀 많이 다른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 한국은 들어야 되는 수업이 딱 픽스가 되잖아. 국영수사가 필수고 이렇게 쭈르륵 그 가잖아. 중에서 뭐 탐구 과목 몇 개 선택하는 맞아. 정도? 미국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랑 수학은 꼭 들어야 된다.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이제 수업의 수준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 수준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영어의 이제 문학 수업도 언어적인 거랑 문학 수업을 같이 갖고 가는 수업이 하나 있고 또 그냥 문학만 엄청 깊게 하는 수업도 있고 해서 그렇게 좀 다르고 수학도 레벨별로 나눠져 있어. 근데 그러면 수준을 높은 그 수업을 택했을 때 좀 이점이 더 있어? 수준을 낮은 그치. 수업을 들었을 때 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지원서를 낼 때 이 학생이 어떤 수학 수업을 들었는지가 다 가. 그래서 어떤 수준의 수학 수업을 들었는지 이제 대학에서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 낮은 수업만 듣고 점수가 잘 나오면 대학도 당연히 그걸 알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고를 때 가장 큰 고민이 조금 더 어려운 거를 할까? 근데 성적이 그렇게 잘 나올까? 그냥 낮춰서 A 받을까? 항상 모든 친구들이 하는 고민이거든. 근데 이제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전하고 막 이렇게 더 심화 과정을 듣는 거를 당연히 선호하지. 더 좋아하지.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심화 과정 듣고 A가 나오는 거지만 본인마다 잘하는 과목이 있고 다 다른 거니까 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입시 때 더 도움이 될까 그 고민을 꾸준히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것 같다. 일반고 가서 전교 1등 할래. 특목고 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 사이에 있을래. 약간 그런 이런 느낌인 느낌인 것 거. 같아. 너무 대학생 같아. 수강 신청 같은 걸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
내가 듣고 싶은 거를 다 듣고. 듣고 싶은 레벨로 들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은 수업의 방식 같은 건 좀 어때? 우리는 사실 강의식이잖아. 듣고 열심히 필기하고 외워서 시험 보는 그치. 그런 느낌인데 미국은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 일단 모든 수업이 토론식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선생님보다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수업 형태야. 그래서 선생님 계속 돌아다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굳이 손 들고 막 얘기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 툭툭 뱉으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캐치해서 이제 수업 이어나가고. 신기하네. 근데 토론식이면 영어도 계속 해야 됐을 거 아니야? 힘들었지. 표정에서 보인다. 힘들어. 이게 또 participation 점수가 내 아, 성적이어가지고 그치. 그러네. 이과 과목들은 10% 그리고 이제 뭐 영어로 넘어가면 20%가 이제 participation이니까 속에서 한 10번 돌리고 막 근데 그게 사실 뭐 부끄럽냐 안 부끄럽냐의 문제지 못한다고 해서 성적을 낮게 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았어? 뭐 그런 건 아, 아니야. 그치.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근데 근데 사실 그게 또 사실 쉽지 그게 쉽지 않아. 않으니까 어려워. 한국어로 해도 질문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음. 영어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그러려면 영어가 모르는 새 늘지 않았어? 점점점? 그렇게 된 것 같아. 리드 같은 거 보면은 미국 학생들은 예체능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동아리도 그렇고 학교 수업으로도 그렇고. 예체능 과정도 필수 과정인 거야? 미국 문화 자체가 살짝 스포츠 하나, 악기 하나는 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조금 정설이거든. 나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를 한 학기를 다니고 갔거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예체능 동아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이제 이게 입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맞아, 그런 이제 느낌. 재미로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 미국에서는 실제로 입시에 도움이 되거든. 나중에 대학교 입시할 때 이 학생의 근면 성실함을 보여주는 아. 그런 척도로 또 쓰이기도 해가지고 생기부 봉사 시간 같은 느낌이네. 약간, 그렇네. 뭔가 하나를 되게 꾸준히 하는 친구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지표라고도 하더라고.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다 도움이 돼. 그래서 예체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냥 교과 외 활동으로. 그래서 우리 학교도 실제로 학업적인 동아리보다는 예체능 활동 관련된 동아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시험을 볼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가 있는데 미국의 시험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기본적인 틀은 똑같아.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있는데 수행평가가 계속 있다고 생각하면 돼. 개라버기를 살짝 흠칫해가지고 이쪽으로 살짝 바로 올라가서 계속 있다. 수행평가가 정말 많아. 그래서 일주일에 2-3개는 기본? 사실 한국은 시즌이 정해져 있거든.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수행평가 거의 안 해. 중간 보고 기말 보는 그 사이 한 달 동안 수행평가가 맞아. 막 이렇게 때려 박히는 느낌인데. 그래서 나는 그게 고등학교 다닐 때 조금 부러웠어. 뭔가 한국은 쪼여졌다가 풀어지는 그 그런 좀 시즌이 마음을 어떻게 놔도 있는 되는 시즌이 거잖아. 있지. 맞아. 근데 물론 그 한국 학생들이 go through 하는 그 시험 기간에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미국 고등학교는 살짝 그냥 꾸준히 어느 정도 압박이 들어가 있는 느낌? 근데 또 뭔가 이번 수행평가에서 못했다고 해도 기회가 엄청 많으니까 아 그러네. 그건 또 그렇네. 그래서 좀 뭔가 한국은 중간 기말 엄청 잘 봐야 된다는 그런 게 좀 강박감이 있잖아. 좀 있지. 맞아. 근데 이거 못 봤으니까 다음에 다시 잘 보면 되겠다. 아. 뭐 이런 것들? 기회가 많은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을 맞아. 것 같긴 해. 왜냐면 한국 장단점이 있는 것 고등학교는 수시를 한다고 하면은 1학년 1학기 중간부터 잘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맞아. 다들 있는데 수시를 할 때 수행평가나 이런 게 좀 여러 번으로 걸쳐져 있으면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대학 입시를 하려면 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좀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는지. 한국 고등학교에서 서포트라고 하면은 수시에 관한 서포트가 많지. 생기부를 열심히 써준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미국 입시는 그냥 한국 정시랑 수시를 합쳐놓은 형태라고 보면 편할 것 같아. 그래서 한국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 정시 같은데? 따로 수시 따로 이런 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입시. 그냥 입시 하나고 그래서 다 봐. 내신도 보고 수능 같은 SAT 성적도 보고 만약에 외국인이면 토플이나 영어 이제 시험. 공인 국가의 활동, 자기소개서, 선생님들 추천서.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빡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시파면은 수시는 좀 내려놓자 이럴 그렇지, 수가 그런 있잖아. 느낌인데 여기는 그런 다 게 챙겨야 다 챙겨야 느낌? 되는구나. 그러네. 진짜 수시 플러스 정시가 맞다. 그러면 근데, 좀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와줘? 고등학교에서는 SAT 프랩
같은 거 수업들을 좀 이제 학교에서 진행을 해주기도 하고 별도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친구들을 위해서 영어 수업을 따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좋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입시 담당해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입시 프로세스 뭐 언제 지원해야 되고 이때 뭐 써야 되고 그런 거 이제 관리해주시고 교과 선생님들은 추천서 잘 써주시고 아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 맞아. 계시고 담임 선생님한테 보통 입시 상담을 받잖아. 그렇지. 담임 선생님들이랑은 좀 이렇게 학교 관련해서 중요한 뭐 일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받는 정도만 하고 그 입시 담당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주로 이제 입시 관련해서는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 진학을 UC 버클리로 했다고 들었어. 엄청 명문대 중 하나잖아. 그럼. 세계 대학 랭킹 12위 안에 드는 학교고. 그러면 버클리 같은 명문대를 가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남다른 그런 노력이 있었어? UC 버클리 같은 경우에는 주립대여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아,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아, 주립대는 내신이 좀 비중이 영향을 많이 크다라는 미친다. 게 조금 그래서 내신 관리를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우리 학교가 연구자 학교야. 노벨상 유명하지. 그래서 우리는 노벨상 타면 주차 자리 하나 준다고 근데 그거밖에 안 돼? 그러게? 왜 그거밖에 안 주는 거야?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야? 아 그만큼? 한 36명? 그니까 있어가지고. 주차장에 36자리야 그냥 노벨상 받은 사람으로만. 네. 연구자 학교여가지고 좀 탐구심? 호기심? 이런 아. 거나 그런 좀 연구를 역량이. 했던 이력이나 그런 거를 좀 본다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프로그램 아이비 디플로마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서 내가 소논문 한 4개랑 대논문 1개를 졸업할 때 썼었어. 거의 대학 졸업 논문 같은 우리도 졸업 논문은 하는데. 그러게?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입시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 좀 있어. 아이비 디플로마라는 프로그램은 보딩스쿨에 따로 있는 프로그램이야? 제공해 주시는 아니면 건가? 모든 학교에 있는 건지. 있는 거야? 그 아이비 디플로마 프로그램이라는 게 영국 기반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알고 있거든. 그래서 미국 학교에 그렇게 많지 않고 제공할 수 있는 학교도 별로 그래.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연구할 공간도 필요하지. 그렇네. 뭐 그런 것도 다 필요한데. 근데 확실히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좀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그런 도움이 되게 많이 됐겠다. 나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 그럼 어떤 분야들을 좀 논문을 썼어? 어떤 분야였어? 소논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듣는 과목을 다 써야 되거든. 어? 그래서 과목을 다 써야 됐어서 바이오, 캠, 수학, 영어 그리고 이제 지오그래피 이게 무슨 일이야? 5개 써. 그리고 이제 대논문은 그럼 뭐야? 대논문은 학생별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 하나를 제일 찍어서 좋아하는 대논문을 쓰는 거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거지. 뭐였어? 아무래도, 제일 좋아하는 거. 화학. 본인이 이제 갈 전공에 맞게 선택을 좀 하겠다. 맞지? 이제 제일 흥미가 있는 거를 하라고 하지만 이제 다 전공이랑 연관된 거를 하지. 근데 그런 건 또 한국이랑 비슷하긴 하다. 무조건 이제 학업의 자유만 추구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사실 입시를 생각을 그치. 해야 되니까. 그 기반에는 어쨌든 이 친구가 이거에 관심이 있으면 대학교에 가서 이 부분을 더 재밌게 공부하면 좋으니까 라는 게 있을 테니까. 근데 저렇게 논문 진행해주는 프로젝트는 난 힘들 것 같아 사실은. 몸은 되게 힘든데 끝나고 나면 얻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야. 난 살짝 그거 할 때 나 아간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아직 말하는 감자인데. 그런 생각으로 이걸 내가 연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는데 화학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그냥 내가 관심 가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툭툭툭 던져드리면 화학 선생님이 이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저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어떤 실험을 하면 되는지 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고 해서 되게 편하게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 그러면은 약간 입시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 순서는 내신, 그 다음에 이제 SAT, 그 다음에 교과외 활동이랑 저서라고 생각해. 우리나라랑 비슷하지. 비슷하네. 뭐 기본적인 틀은 한국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 자 그럼 이제 좀 중요한 질문이죠 이제. 그렇죠? 버클리를 이제 네. 합격하신. 많은 이야기를 들었잖아 아니 이제.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것도 어느 저거- 대학이나 다 물어보긴 다 해. 물어보긴 해. 우리가 다 물어보긴 해. 아니, 궁금해하시니까요. 아니 나는 근데 그렇게 스펙이 되나도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부끄럽네 굉장히. 아니, 원래 자기 자랑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네. 전교 몇 등? 전교 1등을 하기는 했어.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 하고 갔는데 1등? 맞아 이게? 그러니까 아니야. 이 네 글자 뒤에 숨어있는 은석이 노력이 엄청나게 있겠지. 예 1등. 다음이요. 내신 이거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여가지고 한국 내신도 들어갔어. 한국 성적도 들어갔어. 우리도 등급으로 나오는데 쓸 때는 대학교 학점처럼 4.0 만점으로 환산해서 나와. 그걸 얘기해주기 기다렸어. 4.0 만점에 몇이야? 3.9긴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한국에서 했던 학기도 들어갔던 건데 큰 문제는 안 되었구나. 다행히. SAT도 봤겠네. SAT도 봤어. 1600점 만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때는 1600점 만점이고 거기에서 1500? 잘 보지는 못했어. 그렇구나. 참 좋은 스펙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네. 너무 부끄러운데? 그럼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이거 네. 덮으면 돼. 근데 사실은 계속 은석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이 안 하면 뭔가가 안 떨어지긴 해. 본인이 맞아. 공부를 하고 본인이 연구를 하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좀 해라라고 할 수 있지. 강요하는 게 있지. 그러니까 통제냐 자유냐의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자유를 선택하셨다. 맞아. 내가 이거를 진짜 음. 유학 관련해서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항상 해주고 싶은 얘기였거든. 음. 자유도 자유 좋지. 좋은데 미국에서는 본인 하기 나름이야. 본인이 넣는 만큼 본인이 얻어가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잘 맞는 친구들은 진짜로 가가지고 공부하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을 거니까. 훨씬 더 자기 개발에도 좋을 것 같고. 맞아. 그러면은 그렇게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자율성이 많이 보장이 되는데 현 오빠가 말한 것처럼 쉽게 풀어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마음가짐을 어떻게 좀 다잡을 수 있었는지 그런 자율성이 보장된 만큼. 나는 일단 미국 유학에서 얻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들어가서 첫 해에 이거는 내가 해야 얻을 수 있는 환경이다 라는 걸 확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주변을 봤을 때 학교에서 아예 또 그냥 자유로 풀어주는 거는 또 아니거든. 그치. 뭐 어느 과목에서 잘 못하는 친구가 있거나 뭐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거나 그러면은 학교 시간 끝나고 나서 보충 수업을 필수로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관리는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본인이 더 얻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본인 선택으로 더 열심히 해서 하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나는 크게 그렇게 풀어질 걱정은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보딩스쿨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아.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근데 저 대학 얘기도 난 진짜 궁금하거든. 맞아. 우린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입장이고 또 미국의 대학은 어떨지. 그러면 이제 UC 버클리 또 이제 명문대인 만큼 공부 강도가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때? 그 공부 강도나 수업 분위기나. 나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때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아. 한 학기가 3달이라고 하자. 그러면 첫 1, 2주를 좀 이렇게 학기 시작했다 하고 놀다가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을 해. 2주 그게 만에? 언제? 2주 만에? 우리 그러고 그래도 한 달은 있어야 되는데. 그니까. 그러고 쭉 가다가 기말고사 기간에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 이게 뭐야?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게 뭐야? 끝나고 쉬는 타임이 있어? 없어. 바로 기말이야. 진짜 빡세다. 그럼 그러니까 과제도 고등학교 때 있어? 루틴이 과제도 있지.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근데 과제가 많은 수업은 중간고사가 뭐 한두 개가 없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것 같기는 해. 확실히 그런 말이 있잖아. 한국 대학은 입학이 어렵고 졸업은 맞아. 쉽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는 얘기가 있지. 일단 입학하고 나서는 막 노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잖아. 1, 2년은 그냥 배차게 놀자 이런 느낌이 난- 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저도 1학년 때는 진짜 놀았어요.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아닌 것 미국은 같아. 그러면 진짜 입학은 좀 수월해도 졸업은 어렵다.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아? 실제로 다녀본 사람이 별로 있잖아. 나는- 수월한 것 같지도 않아. 입학도 어렵고 졸업도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음. 그러니까 기준이 한국이 돼버리면 한국에 비해서는 입시 강도나 그런 게 그래도 덜 한 것 같은데 또 졸업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 어렵다라고 그런 것 같아.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첫 1, 2년에 노는 한국 대학생들이 너무 부러웠어. 그러니까 뭐 학점이 과목마다 전공마다 다 다른데 4.0 만점에 3.3이 안 되면 졸업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컷이 이렇게 되게 높다. 난 못해 일단. 전공별로 조금 다 이게 다른데 그렇게 좀 되게 타이트하게 가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뭐랄까 이제 은성이가 버클리 가가지고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했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는 좀 덜 부담되게 느꼈을 것 같아. 왜냐면 고등학교 때 했으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루틴의 생활을 했어가지고 하네. 중간에 sem판과도 여러 번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루틴이 좀 맞춰져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말해준 대로 고등학교 때 했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막
엄청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 근데 또 이제 미국에서 다른 고등학교 과정을 하고 온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뭐 논문 쓰거나 리포트 쓰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보통 고등학교 맞아. 과정으로는 그래서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나는 그냥 뭐 고등학교 때 했던 거 계속 하네 그래서 괜찮다고도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때 하던 걸 계속 하네 라는 느낌이었어. 나 3년 했는데 왜 더 하지? 4년을 더 왜 하네 이런 해야지? 느낌이 있었어서 근데 그게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됐겠네. 도움은 많이 됐었던 것 같아.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 진짜 나 이만큼 공부했다 이런 거 있어? 이만큼까지 해봤다? 한 번 내가 일주일에 시험이 한 5개인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 그때 한 3일인가 4일 그러니까 아예 안 자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루에 한 1시간 반씩 자면서 공부했었어. 하루에 1시간 반? 하루에 1시간 반. 4일 합치면 6시간이잖아 그지? 내가 오늘 7시간을 잔 거 같은데 와 진짜 근데 모두가 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학생들이? 우리 학교는 조금 다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기말고사 기간에 한 10시인가? 다 소리 질러 애들이. 밤 그래서 10시? 학교 문화야. 다 좀 공부량이 아. 많아가지고 다들 아. 스트레스를 받고 다들 힘들어하는 게 좀 이제 학교 분위기인 그게 거지. 문화야? 근데 진짜 그래. 맞아요. 그래서 나 한번 그냥 밖에서 걷다가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야. 시간 봤더니 10시구나. 거의 자명종 아니야? 열심히 시계 안 하다가 들고 그러면. 다녔는데 공부하다가 누가 소리 지르면 10시구나 대학교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마지막으로 이런 미국 유학을 좀 꿈꾸는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중요한 친구들 그리고 그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한 친구들한테 유학이 정말 좋은 옵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된다는 걸 꼭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책임감을 갖고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는 따라올 테니까 항상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화이팅!